지금 빚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카드값과 대출 이자에 눌려 숨이 막힐 것 같은 날들. 혹시 내가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미래가 두렵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전국민 빚탕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기초수급자나 취약계층뿐 아니라 이제는 일반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채무조정 제도. 오늘 제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빛 인생 채널의 박춘일 PD입니다. 32년 동안 방송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특히 빚 때문에 삶이 흔들리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문제를 제대로 다뤄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연체된 빚을 갚는 방법부터 원금 감면과 이자율 인하까지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취재한 생생한 정보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에게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빚탕감 제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되찾은 사례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자영업자 김 씨는 코로나로 매출이 줄며 카드빚이 불어나던 상황에서 채무 조정을 통해 원금의 60%를 감면받았습니다. 지금 그는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만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가벼운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빚탕감 제도가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제도가 한시적으로만 운영되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하면 그 기회를 완전히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상시 운영됩니다. 즉, 연체 걱정을 안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 상담과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자영업자뿐 아니라 직장인, 프리랜서, 심지어 일반 가정주부까지도 모두 이 제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은 빚탕감 제도라고 하면 나라에서 대신 다 갚아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를 정리해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카드값을 돌려막기 하던 분이 이미 연체가 시작됐다면 신속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를 30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라면 원금 일부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큰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만난 한 40대 직장인은 코로나 이후 부수입이 줄어 마이너스 통장이 1천만 원 이상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한 뒤 월 상환액이 절반으로 줄어 생활비를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 제도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한 번으로 이렇게 큰 변화가 올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지금 힘든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할 제도와 방법을 꼭 들어보세요. 이건 단순한 빚 감면이 아니라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줄 겁니다. 연체 단계별로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체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곧 밀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카드값이나 대출이 당장 눈앞에 다가왔지만 아직 30일 이상 연체되지 않은 상태라면 신속 채무조정 또는 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속 채무조정은 연체가 30일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인도 이자율을 30%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수급자나 고령자,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은 원금까지 최대 1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31일부터 89일 사이일 때 가능합니다. 이 시기에는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미리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금융 기록을 지키면서도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원금의 3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제도는 본격적으로 연체자가 되기 전에 미리 손을 쓰는 방법입니다. 빚이 더 커지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장기 연체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면 신용 점수가 크게 떨어지고 카드나 대출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제도를 통해 원금과 이자 모두에서 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성실 상환을 전제로 합니다. 일반인도 성실하게 갚아 나가면 남은 빚의 1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수급자나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은 미상각 채권 기준으로 원금의 5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제가 취재했던 한 60대 여성분은 남편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대느라 카드빚이 3천만 원이 넘었는데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절반 이상을 감면받고 나머지는 매달 소액으로 나눠 갚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연체 단계별로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빚탕감 제도를 어렵게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그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직접 방문 신청입니다. 전국에 위치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전문 상담사가 1:1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줍니다. 내 상황에 가장 유리한 제도와 감면 가능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센터는 전국 주요 도시에 50곳 이상 운영되고 있어 거주지 근처에서 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 신청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사이버 상담부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 인증 후 채무조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 시간이 부족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셋째,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설치하고 앱 내 상담 메뉴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채무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전화 상담입니다. 대표번호 1600-5500으로 전화를 걸면 자격 여부부터 신청 과정, 필요 서류까지 상담원이 차근차근 안내해 줍니다. 전화 한 통으로도 충분히 상담이 가능하니 조금이라도 고민이 된다면 지금 바로 연락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빚을 탕감해 드립니다 라는 전화를 빙자해 사기를 치는 불법 업체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 창구는 오직 신용회복위원회 하나뿐입니다. 기관명과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50대 남성은 사설 업체를 통해 상담을 진행했다가 수수료만 수십만 원을 잃고 정작 제도는 신청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식 경로를 통해 진행해야만 이 모든 혜택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실제로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빚과 대출이 합쳐서 2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신속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한다면 이자율이 최대 50%까지 인하됩니다. 기존에 월 50만 원 이상 이자만 내던 사람이 이제는 25만 원 이하로 줄어드는 것이죠. 여기에 상환 기간을 늘려 탄력 상환을 적용하면 월 부담금은 20만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의 사례입니다. 기초수급자나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 장애인 같은 분들은 원금 자체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의 빚이 있다면 500만 원은 아예 탕감되고 남은 500만 원만 천천히 상환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달 갚아야 하는 부담이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숨통이 트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혜택이 더 큽니다.
상각 채권, 즉 은행에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손실 처리한 채무는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의 빚이 있다면 4천만 원을 없애고 나머지 1천만 원만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해 폐업 위기에서 다시 일어선 사례가 올해에만 수천 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60대 자영업자는 코로나 이후 빚이 7천만 원까지 불어났지만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해 5천만 원 이상을 감면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 제도를 모르고 살았다면 지금쯤 집도 잃고 길거리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다시 가게 문을 열 수 있게 된 건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것 같아요. 이처럼 채무조정 제도는 단순한 빚 감면이 아닙니다. 다시 삶을 설계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 누군가도 분명 이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빚탕감 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조건과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격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빚이 무조건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대출, 카드값, 마이너스 통장, 소액 대출, 일부 사채까지는 가능하지만 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보증금 대출 등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미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을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둘째, 상환 능력을 솔직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제도는 내가 갚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나머지를 조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즉, 한 푼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적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성실하게 상환할 의지가 있어야 이 제도를 통해 인센티브와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자 감면과 원금 감면은 조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라면 이자만 조정되고 90일 이상 장기 연체일 경우 원금 감면까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본인 연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제도가 가장 유리할지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넷째, 사설업체에 절대 속지 마세요. 최근 빚탕감을 빌미로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불법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공식 기관은 단 하나,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정부 인증기관에서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섯째, 신청 후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채무 조정이 시작되면 일정 기간 동안 신용 기록이 남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신용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성실하게 상환하면 오히려 신용 점수가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따라서 신용 기록 때문에 망설인다는 생각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제가 만난 한 30대 직장인은 처음에는 신용 등급이 떨어질까봐 두려워 신청을 망설였지만 채무 조정 후 1년 동안 성실 상환을 이어가자 신용 점수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올라갔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진행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정확한 채무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 몇 가지 서류가 요구됩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채무 관련 서류, 카드사, 은행 등 채무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채무 내역서 또는 대출 원장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소득 증빙 자료, 급여 명세서, 연금 수령 내역,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 현재 소득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4. 재산 관련 자료, 부동산 보유 여부, 차량, 예금 등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5. 가계부나 지출 내역, 월 평균 생활비와 지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상담 시 보다 정확한 조정안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진행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전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앱 또는 전화로 상담을 예약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본인의 연체기간, 빚 규모, 상환 능력을 평가받게 됩니다. 둘째, 신청 접수. 방문, 온라인, 모바일 등 원하는 방법으로 정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준비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조정안 작성. 상담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한 금액과 기간이 정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원금 감면, 이자율 조정, 상환 기간 연장 등이 함께 논의됩니다. 넷째, 승인 및 계약 체결. 금융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면 신용회복위원회와 조정안에 대한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제부터 약정한 금액을 일정 기간에 걸쳐 상환하게 됩니다. 다섯째, 상환 관리 및 사후 지원. 성실하게 상환을 이어가면 추가 인센티브나 원금 추가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도의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재조정도 가능하니 꼭 상담 창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채무 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상환 전략과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실 상환이 최우선입니다. 채무 조정 제도는 한 번 승인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금액을 꾸준히 갚아야만 최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75% 이상 상환한 경우 나머지 10%를 추가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도 있기 때문에 성실 상환은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둘째, 탄력 상환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상환 중에 갑자기 수입이 줄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환 금액을 일시적으로 줄이고 나중에 정상화되는 시점에 다시 원래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는 탄력 상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생활비 관리와 가계부 작성이 필수입니다. 채무 조정 후에도 무분별한 소비를 하면 다시 빚이 쌓일 위험이 있습니다. 한 달 예산을 미리 짜고 지출 항목을 꼼꼼히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이 채무 조정 후 재정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넷째, 금융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고금리 대출이나 카드론을 습관적으로 이용하는 생활을 끊어야 합니다. 채무 조정 중에는 추가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당분간 신용카드 사용은 최소화하고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조정 후 재조정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상환 중에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포기하지 말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상담을 요청하세요. 재조정 제도를 통해 다시 상환 계획을 조정할 수 있어 연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50대 여성분은 초기에 월 40만 원씩 상환하기로 했지만 남편의 건강 악화로 수입이 줄어 재조정을 요청했습니다. 덕분에 상환액을 25만 원으로 낮추고 무리 없이 완납까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채무 조정 이후 신용 회복을 빠르게 이끌어내는 방법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재테크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성실 상환 기록을 쌓으세요. 채무 조정을 신청했다고 해서 신용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상환한 기록이 쌓이면 신용 점수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약정한 금액을 한 번도 늦추지 않고 꾸준히 갚으면 12년 안에 신용 등급이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둘째, 소액 자동이체를 활용하세요. 매달 상환일을 놓쳐 연체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이체를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실수가 다시 신용점수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생활비 전략 습관을 강화하세요. 채무 조정 후 가장 큰 실패 원인은 생활 패턴이 바뀌지 않는 데 있습니다.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고가 외식,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고 생활비를 일정 범위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3개월 이상 가계부를 기록하면 자신의 소비 습관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저축 습관을 병행하세요. 채무 조정 중에도 월급의 일부를 비상금으로 모아두면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겼을 때 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매달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작은 금액을 꾸준히 모아두는 것이 신용회복에 긍정적입니다. 다섯째, 소액 적립식 금융상품을 활용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이더라도 소액 적립식 예금이나 CMA 계좌를 활용해 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려가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금융 습관은 상환 종료 후 건전한 신용 거래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만난 한 30대 남성은 채무 조정 후 매달 10만 원씩 소액 적금을 들었습니다. 2년 후 상환이 끝날 때는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모았고 그 돈으로 다시 대출 없는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채무 조정이 끝난 후 신용을 회복하고 다시 재정적으로 안정되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신용카드 사용 습관부터 재정비하세요. 채무 조정이 끝나자마자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로 생활 패턴을 유지하며 한 장의 저비용 신용카드로 신용기록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소액 금융상품으로 재무 습관을 강화하세요. 적립식 예금이나 CMA 계좌처럼 위험이 적은 금융상품을 통해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아두면 예기치 못한 지출을 대비할 수 있고 신용 점수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셋째, 정기적인 신용 점검이 필수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나 금융 플랫폼을 통해 6개월 단위로 자신의 신용 점수를 확인하세요. 점수가 오르고 있다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떨어진다면 소비 습관이나 연체 여부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넷째, 비상자금을 마련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세요. 월급의 일부를 별도의 비상금 계좌로 모아두면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추가 대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 하나로 채무 조정 이후의 재정 안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비탄감 제도는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회를 잘 활용해 더 이상 빚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금빛인생 채널에서는 여러분께 꼭 필요한 현실적인 정보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꿀팁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채무 조정 신청 과정을 현장에서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실전 팁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꼭 다시 찾아와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한층 더 밝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빛인생의 박춘일 PD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